학습 개요, 학습 목표입니다. 드론의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드론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요, 드론의 구조, 드론의 구성, 드론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오늘 학습 전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과연 드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 부품들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드론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하단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교시에 주로 학습하시게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차입니다. 드론의 구성 요소, 드론의 구조, 드론의 구성, 드론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우선 저번 교시에서 똑같은 슬라이드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제가 도왔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한번 같이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종기, 수신기, 그 다음에 가운데 FC, 그 순차적으로 변속기, 모터, 프로펠러가 이렇게 그림이 있네요. 자, 조종기, 수신기에서 이렇게 서로 신호를 받으면요. 과연 이 신호는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FC, 플라이트 컨트롤이죠. 혹은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FC가 판단을 하는데요. 단순히 FC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IMU라고 하는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요,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하죠. 이러한 IMU를 구성하고 있는 각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그 다음 지자기 센서들이 전부 다 FC의 판단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압 센서와 GPS 센서가 이렇게 관여를 해서 FC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종하는 데 있어서 보내준 신호는요, FC를 거쳐서 이렇게 각각의 변속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를 드리면요. 우리가 프로펠러가 6개인 멀티콥터는 어떻게 분류한다 그랬죠? 명칭이요. 그렇죠. 헥사콥터입니다. 헥사콥터는 변속기가 몇 개일까요? 그렇죠. 6개입니다. 왜냐? 변속기라는 건요, 추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무언가의 장치다라고 이름만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유추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고정 피치이기 때문에 각각 모터의 회전 RPM 숫자를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천천히 느리게 이렇게 회전시킴으로써 속도를 변화를 주어서 운용을 하는 구성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가 각각 모터의 개수와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편하시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학습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거고요. 자, 드론이 있는데 내가 해체를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운 이렇게 멀티콥터 형태의 기체를 해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왼쪽 하단에는요, 당연히 드론이 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력 수단인 배터리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조종기와 수신기가 있습니다. 조종기를 구매하시게 되면요, 따로 수신기 같이 들어있는 게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서드파티라고 하는 메이저 회사가 아닌 약간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 만든 조종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신기가 추가로 옵션 구매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은 짜투리 지식으로서 한번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형태를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헥사콥터 프레임이구나, 그 다음 스키드도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레임 하단에는요, FC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센서들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나열을 해봤고요. 그 다음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쿼드콥터이기 때문에 현재 사진에서는요, 모터가 당연히 4개죠. 그렇기 때문에 변속기 역시 4개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번 교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휴대용 송신기 개념으로서 조종기를 일반적으로 휴대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자, 모든 조종기들이 이렇게 가운데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로 생겨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가운데 있는 액정 화면을 잘 보시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조종기 자체의 메인테넌스 되어 있는 형태,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DJI 관련된 촬영용 기체를 구매를 하셨을 때는요, 어떤
드론 관련된 조종기는요, 화면이 일체형으로 말 그대로 영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조종기가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를 연결을 해서 어플을 통해서 영상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맞춰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종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DJI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기체 자체를 조종기하고 같이 배터리 포함해서 구성해 놓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따로 조종기와 수신기 관련해 가지고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제 산업 분야 관련해서 촬영에 임하시는 분들은요, 간혹가다 커스텀 되어 있는 기체들을 많이 마주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조종기와 수신기 서로 상호 호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하셔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FC라는 거는 이러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지금 첨부해드린 사진은요, FC 겉에 보시면은 A3라고 되어 있는 형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굉장히 드론 교육원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DJI사의 FC고요. A1, A2, A3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서 가장 상위 모델인 A3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보시면요, FC에 포함되는 센서라고 제가 이렇게 따로 텍스트를 적어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자이로스코프하고요, 가속도계, 기압계, 지자기 센서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센서들은요, 제조 회사에 따라서 방금 보시는 이러한 그림, 사진처럼 전부 다 FC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간혹 가다가 따로따로 분류되어서 이렇게 선을 납땜을 하거나 혹은 포트를 띄워줘야 되는 그러한 형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FC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우선 무선 조종기에서 보내는 조종 명령과 자이로 센서 등의 입력에 따라서 ESC, 이거는 변속기의 약자입니다. 변속기의 모터 제어 신호를 보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의 역할을 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초소형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드리면요, 현역 군인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서는요, FC는 지휘 본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계속해서 FC에 포함되는 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는요, 각속도 센서라고도 합니다. 각속도를 측정을 하여서 자세를 제어하고요, 한마디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가속도계입니다. 영어로는요, 악셀러로미터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센서죠. 그래서 중력과 무관한 가속 측정 장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기압계는요, 영어로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기압을 측정을 하여서 현재 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FC한테 알려주는 센서고요. 그 다음 고도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도 관련된 센서는 기압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지자기 센서는요, 영어로 마그네토 콤파스 혹은 지오 마그네토 센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토 콤파스라고 제가 영문을 말씀드렸는데요. 마그네토는 말 그대로 자석 관련된 것들이 연상이 되시죠? 콤파스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나침반을 영어로 콤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설명을 보시면요,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방향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침반을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지자기 센서는요, 현재 드론이 어느 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FC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반과 연상을 하셔서 비교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드론의 구성 들어갑니다. 현재 보시는 이러한 사진이요, 변속기, 영어로는요, 일렉트로닉 혹은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을 그냥 바로 번역을 해보시면요, 전기적인 스피드, 속도죠, 컨트롤, 제어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 제어 변속기라고도 부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요, 우리 드론 쪽에만 이렇게 ESC 변속기를 쓰지는 않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변속기의 역할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머리 아파하실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속도를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쉽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 쪽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FC로부터 신호를 받아서요, 배터리 전원을 사용을 해서 모터가 신호 대비 적절하게 회전을 조절을 하고요, 혹은 특정 RPM 회전 속도를 유지해 주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명령은 FC가 하고요, 그러한 회전 속도 명령을 따라서 이행하는 것은 변속기의 역할이고요, 그 변속기에 따라서 회전을 유지하는 것은 모터죠. 그리고 모터가 회전함에 있어서 또 다른 무엇이 관여를 하죠? 그렇죠.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배터리 관련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드론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다음 주차, 그 다음 그 차후 주차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반적으로 우선 산업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배터리들을 나열해 봤고요. DJI사에서 만든 그러한 취미용은요, 카트리지 타입이라고 해가지고요, 배터리가 특정 기체에만 호환이 가능하도록 생겨 있죠. 그러한 형태는요, 여러분들이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같이 무언가 규격이 정해져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여러분들은 DJI사에서 만든 기체들을 먼저 접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은요, 그러한 분들이 조금 접하시기 힘든 산업 분야 혹은 취미 분야에서 따로 사용하는 이러한 배터리 형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는요, 메인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를 쓰죠. 그래서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형태는요, 배터리가 6셀입니다. 리튬 폴리머 전도체 6개를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배터리로서 효율을 내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격 전압, 완충 전압을 제가 써드렸는데요. 배터리 관련해서는요, 배터리 시가대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전격 전압은요, 말 그대로 이 전류 수치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전격 전압이 22.2V라고 제가 써드린 부분이 있죠. 22.2V보다 편차가 굉장히 크거나 낮게 돼버리면요, 특정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구동하게 되는 전기장치가 동작이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대한 표준, 기준을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완충 전압은요, 말 그대로 완벽하게 충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밑에 FC 배터리라고 제가 써드렸고, 따로 리튬 폴리머 동일하게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드론 교육원이나 방제용 기체, 이러한 기체들을 운용하시는 분들은요, 배터리 형태, 이러한 형태들을 쓰시는데, 간혹 가다가 비행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FC에만 따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개조한 기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따로 FC에만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로 리튬 폴리머를 사용한다라고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이러한 형태의 커스텀되어 있는 기체들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FC 배터리만 따로 동력원을 전달하지 않는 형태의 경우에는요, FC의 전원, 그 다음에 모터를 회전시키는 이러한 동력원을 전부 다 메인 배터리 하나로 끌어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행시간에 조금 단축이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하단에 있는 배터리 두 개는요, 딱 봐도 좀 뭔가 크기가 작아 보이시죠? 조종기 배터리에 쓰여지는 배터리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휴대할 수 있는 이러한 조종기들은요, 니켈 수소를 이렇게 제가 보편적인 배터리로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은 현재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만 하단부에는요, 리튬 철도 이렇게 조종기 배터리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RC 관련해서 무인 헬리콥터를 취미에서 운영하셨던 분들은요, 니켈 카드뮴을 배터리로서 좀 썼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니켈 카드뮴은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폐기해서 버렸을 때 토양에 카드뮴이 계속해서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효율이 훨씬 더 좋은 전도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니켈 카드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시겠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론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체가 있고 몸체를 움직여주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아래에 프로펠러를 돌려주는 모터가 있고 모터에 공급되는 전류를 컨트롤해주는 ESC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고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작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제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프로펠러는 모터의 힘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드론에는 BLDC라는 모터를 사용합니다. 직류 전류를 사용하는 모터에는요, 브러쉬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브러쉬가 있는 직류 모터는 회전할 때 마찰이 생겨서 빠르게 회전할 때 제어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BLDC 모터는 브러쉬리스 모터의 약자로서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라는 의미입니다. 코일은 가만히 있고요. 자석이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하는데 유리합니다. 이 모터에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직류 전류가 아닌 3상의 직류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 모터에 필요한 형태의 전류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ESC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ESC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의 약자로 전자식 속도 제어기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ESC는 전류의 형태를 바꿔주고요. 주파수를 제어해서 모터의 속도도 조절해 줍니다. 이런 제어는 드론 안에 내장된 작은 컴퓨터가 제어해 주는데요. FC죠. FC라고 불리는 작은 컴퓨터는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회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어서 드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스스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있고요. 드론의 속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들은 드론의 이동과 회전을 측정하기 때문에 드론의 자세를 제어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 드론이 높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조종기는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합니다. 통신에는 2.4GHz 대역의 주파수를 주로 사용하는데 드론은 반응이 빨라야 하고 신호에 지연이 없어야 되므로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조종기에서 보낸 신호는 컴퓨터가 수신합니다.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신호를 주면 컴퓨터가 이 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모터에 출력을 분배시켜 줍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가볍고 전기를 방출하는 양도 많습니다. 비행기는 엔진이 꺼져도 양력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모터가 꺼지면 그 즉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게를 이겨낼 만큼의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방전율이 좋기 때문에 드론에 사용합니다. 상용 드론에는 대부분 GPS가 있습니다. GPS는 드론의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 필요한데요. 드론을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려면 지금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GPS 신호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드론이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기준이 되는 위치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GPS는 오차가 있습니다. 적게는 30cm에서 많게는 10m까지 오차가 있는데요. GPS에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위성의 개수 때문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성의 개수가 많을수록 오차는 줄어들고 정밀해집니다. 드론은 GPS뿐만 아니라 가속도 센서 등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고 복합적으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GPS는 높이에 관한 정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나 기압계, 고도계를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합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지면과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2cm에서 길어봤자 10m 정도입니다. 초음파는 저고도에서 사용하고 높은 고도에서는 기압계를 사용합니다.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밀도가 커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밀도가 작아지고 압력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기압계는 이 부피를 측정해서 고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서 기압은 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에 지표면의 기압을 먼저 측정을 하고 이 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드론이 비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장애물을 회피해주는 장비로 물체를 인식하는 카메라나 라이다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들은 고급 기종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드론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컴퓨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요, F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라이다나 초음파 센서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 드론 멀티콥터를 구성하는 센서다라고 이해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고 센서이다 보니까 산업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서 드론을 만나시게 되는 경우에는 DJI사의 매빅이 가장 대표적인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드론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이 기체, 이러한 형태의 DJI 제품 플랫폼이 매빅입니다. 이렇게 배면을 보시게 되면요, 다양한 센서들이 있죠. 네, 이 중에서 옵티컬 플로우 센서라는 초음파 센서도 있고요. 참고로 옵티컬 플로우 센서는요, 레이저도 같이 연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빅 형태를 보시면요, 전방에 눈처럼 생긴 구멍 2개가 있죠. 그리고 측면에는요, 이렇게 또 동그란 센서가 있고요. 후미에는요, 위아래로 동그란 센서가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초음파 센서고요. DJI에서는 이러한 초음파 센서의 이름을 비전 센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면으로 이렇게 기체를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전방에 장애물 혹은 벽이 있다 했었을 때 이렇게 근거리에서 초음파가 발생시켜서 벽을 혹은 장애물을 맞고 통과해서 이러한 거리 관련, 일단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장애물이 있다, 벽이 있다라고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진을 아무리 키를 준다고 하더라도요, 기체가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러한 설명만 들으셨을 때는요, 이 비전 센서가 우리 비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상에 너무 완벽한 건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현재 우리 드론 시장에서는 그러한 기체를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매빅도요, 형태를 보시면요, 가장 면적이 적은 전방 기수 부분에는 이렇게 비전 센서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자, 비전 센서는 이 부분에만 달려 있습니다. 모터 쪽은 없죠.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측면을 보시게 되면요, 배터리를 이렇게 상하로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 측면은요, 무언가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으로서 측면에는요, 후미 쪽에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거리가 판단이 되시죠? 자, 후미 역시 전방에 있는 비전 센서 위치하고 동일하게 제가 비율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죠?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있는 이 모터 부분은 비전 센서가 없습니다. 자, 배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요, 사각지역입니다.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부러 나뭇가지를 조경을 하지 않는 이상 불규칙적으로 높이가 삐죽삐죽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하강과 동시에 무언가 이동을 했었을 때 대각선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그러한 장애물은요, 비전 센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도심지에서 활용을 하실 때에는요, 자, 전기줄 같은 것들이 대부분 대표적이죠. 그렇죠. 비전 센서가 정확하게 활약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민수용으로서 DJI 기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에는 비전 센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비전 센서를 내가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안일하게 비행하시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 센서나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고가의 기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서 드론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장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키포인트입니다. FC는요, 플라이트 컨트롤의 약자죠.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작은 컴퓨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IMU, 우리말로는요, 관성 측정 장치라고 합니다.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의 약자고요. IMU를 구성하는 센서는요, 가속도 센서와 각속도 센서, 지자기 센서,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학습 점검 문제입니다. 기압계 IMU, 이러한 IMU를 구성하는 필수 센서는요, 기압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OX 퀴즈고요. 정답은요, 아니다라는 거죠. 기압계는요, 앞선 동영상 설명과 같이 기압을 측정을 해서요, 측정한 기압을 기준으로 현재 고도를 알 수 있게 FC를 도와주는 센서고요. 그리고 현재 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센서죠. IMU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관성과 기압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ESC는 뭐의 약자였죠? 일렉트로닉 혹은 일렉트릭 스피드 컨트롤의 약자고요. 전자제어 변속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ESC의 개수는요, 모터의 개수와 동일하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5입니다. 당연히 동일해야 각각의 모터 회전 RPM 수를 우리가 적절하게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자, 학습 정리입니다. FC는 드론의 필수 요소이며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IMU를 구성하는 세 가지 센서는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우시면요, GPS 센서하고 기압계를 제외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죠. ESC와 모터의 개수는 동일합니다. 자, 참고 자료고요. 차시 예고입니다. 4주는요, 드론의 구조, 특히 통신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거고요. 1교시는 송수신기, 2교시는 안테나, 3교시는 짐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